안녕하세요, 머선디리고입니다. 오늘은 한국 콘텐츠 산업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매각 이슈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카카오가 핵심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매각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결정의 배경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카카오는 주요 주주들에게 카카오엔터 매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사실 카카오엔터는 2019년부터 기업 공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계열사의 이딴 상장 논란과 최근 증시 침체로 재가치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IPO 대신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실적 부진과 투자금 회수 압박이 있습니다. 카카오엔터의 실적이 급격히 둔화되어 모회사 카카오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고, 저금리 시기에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린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엔터는 수년간 순손실을 기록하며 재무 부담이 커졌고, IPO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매각을 통한 현금화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현재 카카오엔터의 주주 구성을 살펴볼까요? 2024년 말 기준 카카오엔터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로 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는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피로 약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각각 5.1%, 중국 텐센트가 약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가 혼재된 지분 구조로 인해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매각 방법을 둘러싼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투자자인 앵커피는 투자 후 약 10년이 지나 신속한 엑시트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앵커피는 2023년 말부터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타진할 만큼 자금 회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반면 PIF와 GIC와 같은 후발 투자자들은 투자 시점이 최근인 만큼 기대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의 매각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주주 간 출구 전략 차이로 인해 카카오엔터 지분의 일괄 매각에는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엔터는 현재 뮤직, 스토리, 미디어의 세 부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멜론 음악 플랫폼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안테나 등 연예기획사,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 웹툰 등의 스토리 플랫폼, 그리고 메가몬스터를 비롯한 다수의 드라마 제작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IP 기반 사업 확장을 위해 카카오엔터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단행해왔습니다. 2017년 메가몬스터 설립 지분 참여로 드라마 제작에 뛰어들었고, 2022년에는 약 1조 원을 투입해 미국 웹소설 플랫폼 레딧이와 웹툰 플랫폼 타파스를 인수하며 글로벌 스토리 부문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 유재석, 유희열이 소속된 기획사 안테나를 인수하고 배우 매니지먼트사 BH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숲 등을 산하에 편입하는 등 엔터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넓혔습니다. 이러한 확장으로 카카오엔터의 자회사 수는 2020년 14개에서 2024년에는 40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카카오엔터의 기업 가치는 투자 유치 시점마다 큰 변동을 보여왔습니다. 2023년 초 카카오엔터가 PIF와 GIC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을 당시 두 투자자는 회사를 약 10조 5천억 원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로 시너지가 기대되던 2023년 중반에는 일시적으로 기업 가치 20조 원까지 거론되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적 부진과 금융시장 위축으로 기대가 꺾이며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카카오엔터의 적정 가치는 약 11조 원 안팎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최근 재무 악화 등을 고려해 5조 원 이하로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기대 대비 가치가 낮아질 조짐을 보이자 카카오는 IPO에서 매각으로 전략을 선회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의 성장세는 최근 주춤한 상태입니다. 2022년 연결 매출액이 1조 8,648억 원으로 급증하며 처음으로 연 매출 1조 원을 넘어섰으나 이후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조 8,128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며 3.2%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익성은 다소 개선되어 영업이익은 2023년 692억 원에서 2024년 806억 원으로 16.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지만 흑자인 것은 그나마 위안이지만 순이익에서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공격적 M&A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영업 외비용 증가와 인수 자회사들의 손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결국 본업에서 벌어들인 이익보다 비용과 손실 요인이 더 크게 발생하며 순손익이 악화된 것입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스토리 부문은 국내 매출이 정체된 반면 해외 매출이 성장하며 전체 매출의 외형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2022년 인수한 북미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의 실적이 연결되며 글로벌 스토리 부문이 기여했으나 투자비 회수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뮤직 부문은 멜론 플랫폼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와 산하 레이블의 음반과 공연 매출로 비교적 견조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 활동이 호조를 보이며 음악 부문 수익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반면 미디어 부문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대형 드라마 영화 제작에 투자했으나 코로나 이후 시장 침체와 경쟁 심화로 제작사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카카오엔터 산하의 다수의 드라마 제작 레이블이 있지만 스타쉽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낮거나 적자인 상태라고 업계는 평가합니다. 실제로 많은 배우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사를 인수했지만 매출만 계상되고 이익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멀티레이블 전략의 실패로 영업이익률 개선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카카오엔터는 최근 3년 연속 단기 순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영업이익 흑자에도 불구하고 순손실을 보는 구조의 배경으로는 무형자산 상각비 등의 큰 폭의 고정비용, 인수기업들의 영업적자, 그리고 차입금 이자 비용 증가 등이 지목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엔터가 과거 인수한 레이블들의 인수가격이 높아 기업 결합 후 회계상으로 대규모 상각비가 발생했고 일부 제작사 인수로 인한 손실이 지속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카카오엔터가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인 자회사들이 IPO 무산 후 후폭풍을 겪으며 제값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예상대로 상장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문제 없었겠지만 상장이 늦춰진 상황에서 인수 자산들의 가치 대비 비용 부담이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도 악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의 부채 비율은 2023년 말 131.7%에서 2024년 말 165.3%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SM엔터 지분 인수 자금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3년 카카오엔터는 SM엔터 지분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입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순차입금 규모 증가와 이로 인한 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재무 리스크가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은 모기업 카카오의 지원 가능성으로 당장 문제되진 않지만 높은 부채 비율과 이연된 투자 회수는 기업 가치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카카오엔터는 외형은 1조 8천억 원대 매출의 대형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카카오엔터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보유 IP의 수익화와 해외 시장 공략 성공이 중요합니다. 웹툰과 웹소설 원작의 드라마와 영화, K-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진출 등이 새로운 수익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엔터는 2023년 SM엔터 지분 확보를 통해 SM의 글로벌 IP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했고 북미법인 및 소니뮤직 산하 컬럼비아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북미 시장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과를 낸다면 매출 정체를 돌파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이슈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단기간 내 구조적 개선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카카오는 지난 수년간 사업 다각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메신저 모빌리티부터 금융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로 발을 넓혔습니다. 특히 2020년대 초에는 주요 자회사를 잇따라 상장시키는 공격적인 분사 상장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를 일각에서는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0년 카카오게임즈,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차례로 IPO시켰고 이 밖에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상장 추진을 공식화했다가 후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그룹 내 여러 핵심 사업을 개별 상장하면서 카카오 본체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형태로 변화해갔습니다. 카카오그룹의 이러한 자회사 상장 러시는 중복 상장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복 상장이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되어 기업 가치가 이중계상되는 구조적 문제를 말합니다.
예컨대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지분 54.94%를 보유한 상태에서 카카오게임즈를 상장시켰는데 카카오게임즈가 다시 자회사 라이온하트 IPO를 추진하면서 손자회사까지 상장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우 카카오게임즈의 기업 가치에 라이온하트 가치가 포함되는데 라이온하트가 별도 상장되면 투자자들이 같은 사업 가치를 여러 번 상장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모회사 기존 주주의 가치 희석과 지배주주의 자금 조달 편의만 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딴 자회사 상장의 결과로 모회사 카카오 주가는 크게 부진했습니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분할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도 초래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공모주 청약 시 국민주로 불릴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증시에 입성했지만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해 많은 개인들이 상장 직후 고점 매수 후 손실을 보았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상장 당시 투자했던 사람들도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마당에 추가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카카오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개인 주주들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상장 직후 한때 20만원을 넘보던 주가가 현재 2만원대까지 주저앉았고 카카오뱅크도 상장 후 최고가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공모주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중복상장 구조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자 일각에서는 중복상장 방지법 논의까지 촉발될 정도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도 높아졌습니다. 플랫폼 독점 논란에 이어 문어발 확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2021년 말 금융당국과 공정위 등도 카카오의 행보를 주시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카카오 공동체의 수장 김범수 창업자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서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직접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평판 리스크도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카카오는 계열사 상장 계획을 일부 보류하고 상생안을 발표하는 등 이미지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떨어진 주가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 부진과 모회사 주가 급락이 맞물려 2022년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정점 대비 70% 이상 증발하며 기업 역사상 최대 위기를 겪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은 단기간 그룹 외형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중복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가치 할인과 투자자 신뢰 추락이라는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핵심 계열사의 구조 재편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고민하는 기류입니다. K-팝 4대 기획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2023년 초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경영권 인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브는 SM 창업자 이수만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고 공개 매수까지 선언하며 SM 경영권을 노렸고 카카오는 카카오엔터를 통해 SM과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지분 확보에 나섰습니다. 초기에는 카카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해 SM 지분을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 가처분으로 무산되었고 곧이어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의 공개 매수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SM 주가가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하이브는 목표 수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대응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주당 15만원의 공개 매수를 실시하여 약 40%의 SM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3월 중순 하이브가 인수전에서 손을 떼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최대 주주로 카카오 공동체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인수 결과 카카오 공동체 내부에 복잡한 지분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SM엔터 지분은 카카오가 21.18%, 카카오엔터가 19.5%를 보유하고 있어 카카오 입장에서는 모회사와 손자회사가 함께 SM엔터 주주가 된 셈입니다. 즉 SM엔터라는 별도 상장사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두 계열사로부터 교차 지배를 받는 구조로 사실상의 중복 상장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엔터를 매각할 경우 SM엔터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선택지는 카카오가 매각 전에 카카오엔터가 가진 SM 지분을 인수해 카카오가 SM 지분 약 40%를 직접 보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카카오엔터를 인수할 새로운 주체가 그 지분까지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SM엔터의 경영권 구조 변경이 불가피하여 SM 경영진과 주주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요컨대 SM 인수로 인한 지분 겹치기 문제는 카카오엔터 매각에 복잡성을 더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SM 인수전의 가장 큰 후유증은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2023년 2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SM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하여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떠받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SM 주가는 공개 매수 기간 중 12만원을 넘어 최고 15만원대까지 치솟으며 하이브의 계획을 무력화시켰고 200여의 거액의 주식 매수 주문을 통한 시세관리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상당한 정황 증거가 포착되면서 2024년 7월에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범수 전 의장 구속은 카카오 공동체의 총수가 사법 처리된 초유의 일로 카카오의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 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보고 카카오 법인 자체와 여러 핵심 임원들을 기소했습니다. 현재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전현직 최고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열린 공판에는 구속 기소된 김범수 전 의장뿐 아니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 강호준 투자전략실장,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 당시 인수전에 관여한 경영진 대부분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는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법 리스크로 평가됩니다. 재판에서는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수 의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검찰 측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카카오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들어서도 관련 공판이 연이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SM 인수전은 카카오에게 형사법적인 리스크를 안겨주어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되었습니다. SM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카카오엔터의 과거 행보에 대한 여러 법적 리스크가 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 사례로 카카오엔터는 2020년 매출이 전무한 신생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400억 원에 인수하고 추가 증자했는데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당시 카카오엔터 고위 임원의 지인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고가 인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고의로 부풀려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카카오는 계열사 거버넌스 투명성과 준법 경영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SM 인수 관련 논란으로 인해 카카오 주가는 크게 흔들렸고 카카오엔터 매각 결정에도 SM 후유증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법적 위험 부담까지 안고 얻은 SM엔터 지분이 오히려 카카오엔터 자체를 매각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SM엔터와의 시너지보다는 본업 회복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핵심 자산인 카카오엔터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카카오는 김범수 전 의장의 경영 일선 복귀를 무기 연기하고 준법 경영 강화 및 ESG 경영 체계 재정비를 발표하는 등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플랫폼 규제 기조 속에서 카카오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냉엄해진 만큼 당분간 카카오 공동체의 보수적 경영과 핵심 사업 재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SM엔터 인수전은 카카오엔터의 성장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중복 상장 구조로 인한 지배구조 복잡화,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한 그룹 리더십 타격까지 일련의 이슈들이 카카오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카카오가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가는지가 향후 기업 가치와 주가 회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선티리고였습니다.